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천 물건이고 또 권리분석 공부도 되는 물건입니다. 남구 삼산동의 세양 청구마을입니다. 23평형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 29일 날 23평형 낙찰건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공부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낙찰된 사건 먼저 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물건 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건이 권리 분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평범한 사건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낙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건은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105098대입니다. 105098이고요. 자, 보는 김에 입지, 세양 청구마을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세양 청구마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초등학교, 그죠? 초품하다, 그죠? 세대수는 1562세대로 세대수도 꽤 많죠? 그리고는 바로 북측으로 어떻습니까? 태화강변 연결된다, 그죠? 운동하고 산책하기에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남동측으로 태화강역 있고요. 동해선 태화강역 있고, 그리고는 조금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 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태화강역 있고, 또 남측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고,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이쪽으로는 현대백화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참 좋다, 그죠? 우선은 삼산동 살기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양 청구마을 아파트고요. 낙찰건 같은 경우는 101동이라고 합니다. 101동이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동향일 것 같다, 그죠? 1층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쪽으로 트여 있어서 일조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감 좋고요. 자, 이런 물건이 감정가가 2억 1,600이었습니다. 2억 1,600이었고 두 번 유찰돼서 49%인 1억 584만 원일 때 한 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1억 2,400, 감정가 대비 57.41%의 낙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29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고요. 21년 9월 3일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23년 5월 10일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옵니다. 보증금은 2억이라고 하고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은 21년 4월 30일, 확정은 3월 31일 됩니다. 전입이 4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예요? 21년 9월 3일입니다. 같은 21년인데 말소 기준 권리는 9월 3일. 임차인 전입일은 4월 30일.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임차권 등기한 날을 배당 요구한 걸로 봅니다. 배당 요구일로 봅니다. 그러면은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2억인데 나중에 낙찰되고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이 임차인은 2억을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 1억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임차 보증금 채권은 지금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경매 신청해서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 거듭돼 가지고 계속 이제 낙찰을 아무도 안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자,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가 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입찰에 참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설마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렇게 단독 입찰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가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도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26번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 임차보증금 2억이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낙찰 받고 나니까 나중에 어디선가 알게 됐겠죠. 누군가 말을 해주던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멘붕이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월 2일 날 말입니다. 5월 2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 매각 허가 하지 말아달라. 그죠? 4월 29일 날 낙찰 받았으니까 바로 알았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의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은, 그죠? 매각 물권 맹세서에 그런 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매각 허가를 안 한다, 불허가를 한다, 이러면은 뭐 경매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뭐 잔금 납부를 안 하든가, 보증금 1,058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데, 그죠? 1,000만 원 조금 넘죠? 그래, 돈 1,000만 원을 그냥 비싼 공부했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세가 보면은 2층 물건 이런 게 한 2억 2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매매로 샀다 생각하고 잔금 납부를 할는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재매각, 재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 한 입찰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아까 뭐 해봤자 2억이니까, 그래서 배당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 그냥 일반 매매로 했다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금 납부할 가능성은 확률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동의 16층 동향 물건인데요. 5월 13일 날 경매 1차 한다고 합니다. 1차에는 입찰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 시세하고 비슷하니까. 자, 사건 번호는 울산 본원의 2024 타경의 106336 됩니다. 자,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동입니다. 아까 101동도 동향이었죠? 그래서 자, 101동은 참 좋아 보였는데, 그죠? 105동도 동향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조망 같은 것은 없겠다, 그죠? 그리고 23층까지 있다고 하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 16층이고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권리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입니다. 2022년 1월 19일 날 원래 신탁에 맡겼다가 다시 소유권이 여기 이 법인이네요. 소유자가 자, 이쪽으로 넘어왔고 소유권 이전이 됐고, 그리고는 22년 3월 15일 날 기술보증기금의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신탁으로부터 귀속이 됐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이 전세권 등기 한 여기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의경매 신청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에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봅시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먼저 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언제냐라는 거죠. 24년 5월 2일 여기 그죠? 네, 경매 개시등기가 원래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기들이 또 경매 신청을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죠?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원래 여기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인데 어디 이제 다른 저기에서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도 했고 전입도 했다 이러면은 임차인의 지위까지 같이 가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입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네, 전입 없고요. 그냥 전세권 등기만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2억 3천 아닙니까? 지금 시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낮게 2억이나 뭐 2억 천이나 뭐 2억 안팎에서 낙찰이 됐다. 자, 그러면은 2억 3천 다 배당을 못 받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미배당 금액에 대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양 청구마을 아파트, 울산 아파트 경매 물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건은 참 좋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낙찰 받은 물건은, 낙찰권은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찰하셔도 되는 사건입니다. 세양 청구마을은 사용 승인은 92년 12월이고요. 1562세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평형이 23평형입니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양방향 베란다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매매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가장 저가 매물이 2억 2천이라고 합니다. 2층. 거의 다 여기 다 동향이에요. 23평이. 보니까 2층, 107동 2층이 2억 2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103동 탑층이 2억 2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그죠? 전세 안고 3층. 태화강 뷰 나오는 것은 뭐 2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튼 지금 그 2억 2천이 가장 저가 매물이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진행 중인 105동 물건 같은 경우에도 조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층수는 또 꽤 괜찮다. 그죠? 여튼 2억 3,300 지금 이렇게 신건이고요.
당연히 유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차는 언제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언제 진행인가? 6월 17일이네요. 6월 17일 날 1억 6,310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의 70%. 그래서 입찰하실 분은 6월 17일 입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아파트 경매물건 세양 청구마을 두 건을 가지고 낙찰건 한 건, 진행 중인 한 건을 가지고 권리분석 공부차 그리고 물건 추천차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